네, 시장에 작은 그림을 계속 끼워 맞추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큰 그림, 큰 숲을 보면서 전략에 대한 변화를 좀 꾀해야겠죠. 조언 받을 수 있는 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 오늘 큰 그림 제가 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요즘은 매크로 이슈를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최근에 모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네. 강등한 충격파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소장님, 시장이 이 이슈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분명히 이전 두 번과의 다른 건 알겠는데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네. 분석하실까요? 그러니까요. 3대 신용평가사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네. 무디스, 그리고 이제 피치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 다가오는 느낌은 S&P하고 무디스가 좀 묵직하죠. 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11년 그러니 그때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참일 때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그리고 2011년인데 그때 이제 8월에 그때는 또 이제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참일 때였잖아요. 맞아요. 강등되고 그랬죠. 그런 게 있었고 자 그때 이후에 뭐 달러나 국채 수익률이 지금 대비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2011년 한 20% 빠지고 나서 오르고 2023년 2년 전에는 또 8월에 피치가 내렸을 때는 한 10% 빠지고 올랐는데 자 이번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제가 제목을 저렇게 다른 채널에서 너무 재치 있는 그 표현이라서 네. 무디스가 되느냐. 디스의 그 직권인가, 디스. 한번 미국을 한번 디스를 했는데 안 되느냐 하는데 여기서 한번 아래쪽에 GDP 대비 부채 비율 한번 보시죠. 2011년 93%, 2023년에 118%, 그런데 이번에 122%. 사실 이것 때문에 경고를 한 거죠. 경고를 한 셈이잖아요. 경고를 한 셈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S&P 500 월간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부터 한번 보시면은 87년 10월에 우리가 요즘은 어지간하면 뭐 블랙 먼데이고 아무 때나 뭐 블랙 프라이데이고 장점 빠지면 그냥 블랙자를 붙이는데 거기가 진정한 블랙 문제였군요. 87년 저 때가 진정한 블랙 먼데이였죠. 하루에 한 20% 가까이 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대학원 시절이었는데 네.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러고 나면 이것도 재무관리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투자론 강의 신청 확 줄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걱정하셨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이후에 쭉 보시죠.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2011년 8월 달에 내렸을 때 그 이후 그다음에 피치는 2011년 8월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장이 오는 상태에서 이런 재료가 나오니까 조정은 받았는데 네. 결국은 우상향이잖아요. 이 자산 시장, 자산 가격의 우상향. 어디 자산 가격만 우상향입니까? 모든 것이 그렇죠. 아파트 값, 네. 무슨 뭐 짜장면 값, 다 오르죠. 다 오르죠. 네. 예. 하다못해 그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늘 눈앞에 보이는 천하장사 소세지도 그것도 올랐고.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해도 사실 시기가 가면서 물가 같이 오르는 부분이 네. 있어도 그래도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는 게 이기 포인트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저기서 한 번씩 오는 저 충격을 갖다가 네. 견뎌내면서 시간을 낚는 그거잖아요. 네. 결국 주식 투자가. 근데 저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너무 비쌀 때 일종의 포모 분위기가 한참일 때 그때 뒤늦게 뛰어들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예. 또 하나 위험한 거는 신용까지 썼을 때는 기다릴 여지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포지션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 포지션 틀리는 걸 또 막으려면은 또 추가 자금을 대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또 낚이면 안 되죠. 마바라들한테. 우리는 2020년과 2021년 여름까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그때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안다는 그 영화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면
한번 좀 누가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를 배경으로요. 2020년과 2021년 야. 코로나 시기에 3,000포인트 넘고 했을 그때 예. 예. 그래가 무슨 뭐 2차 전지 무슨 종목이 400만 원 넘어간다는 그때 그때 우리는 무슨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걸 갖다가 이번에 무디스 이걸 갖다 충격을 확 줄였던 게 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랑 그러면 이걸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찌됐건 지금 이걸 기회라고 보고 유입이 된 수급 아닐까요? 더 그러니 많다. 그때 JP 모간의 퀀트 파트에서 이제 한번 계산한 네. 게 무디스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맞아요. 나왔던 마감 것이고 이후에 그래서 나왔어요. 다들 주말을 갖다 전전긍긍했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했는데 월요일 날 뉴욕 장이 지수선물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우리 월요일 날. 네. 그리고 무슨 아시아장하고 유럽장에서 국채 수익률 10년물 4.5%, 30년물 5% 막 넘어서고 이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급락 출발을 했잖아요. 네. 그 무디스 재료를 갖다가 소화한다고.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미국채가 먼저 꺾이고 수익률이. 미국채가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주식도 같이 이제 동반을 올랐는데 장 열리고 12시 반까지 낮에 12시 반까지만도 41억 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개인들한테만. 이게 역대 최고랍니다. 근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좀 특징이에요. 개인들의 이런 적극적인 매수 행위. 원래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뭐 대충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먹이사슬, 네. 먹이사슬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야말로 스마트머니. 그쪽은 아마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니면 정책과 규제를 갖다가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들일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기관들, 헤지펀드 쭉 있고 제일 아래쪽에 두툼하게 깔고 있는 게 개인들인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은 늘 틀렸죠. 적어도 한 8, 9할은 손실이고 거기서 개인들, 리테일 쪽에서 수익을 낸다. 참 한 10%도 채 안 되는 그런 것이 상식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쪽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네. 너무 커져 버리고 SNS 특히 유튜브의 활성화가 폭발적이었죠. 좀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 개인들 털어먹던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자주 당합니다. 우리 그때 무슨 뭐 게임스탑, 뭐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 밈 주식 네. 그런 나온다. 것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 어쨌거나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비싸 보여 그리고 조금 다들 오버하는 것 같아 싶어서 공매도 같은 걸 치는데 하방 배팅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이 커져버리고 용기백배하고 지금까지 2020년 이후로 어지간하면 패배를 맛보지 못한 개인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거 다구 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고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을 이 충격파가 약하니까 이렇게 무마된 거다. 우리는 학습 효과다. 익숙해졌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안 볼 건 아니라는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까지는 어지간한 악재에 장이 빠지면은 저가 매수를 하면은 조금 더 견디든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네. 뭔가 성공적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근데 월가의 소위 인사들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뭡니까 이거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걱정이 많아지나 보세요. 경험치 아닐까요? 제이미 다이먼이 JP 모건의 월가의 황제 아닙니까? 시장이 너무 언더에스티메이트 테리프 관세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거 한다는 얘기죠. 지금 또 이스라엘이 슬슬 또 이란을 갖다 때린다는 이란 핵시설을 갖다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자 시티그룹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등 기존의 신뢰 기반이 흔들린다 했는데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관세 25% 넣으면 영향이 심각하다. 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 하면은 거의 없던 관세가 상호관세 10% 이것도 싶었는데 처음에 캐나다, 멕시코에다 25% 때렸을 때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중국 145%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소위 말해서 뭐 천장빚은 걱정돼도 만냥빚은 걱정이 안 돼요. 너무 짐작도 안 되고 규모도. 친구한테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빌린 거는 이거 굉장히 이거 신경 쓰이는데 야 언제 주냐 하는 건데
한 몇 억 빌렸다. 이제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네, 소장님. 이제 그런 식인데 이게 145에서 지금 30%까지 낮추고 나서 그것도 90일 유예인데 이거 갖고 시장은 안도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이고 레이 달리오도 참 걱정 많아진 분이죠. 미국채 위험도가 무디스 경고보다 심각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장이 어쨌거나 그리고 시장은 약간 이것도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월마트 보고 니들이 그 관세 다 먹어라. 즉 좋아해라. 중국에 판매하는 중국 쪽 기업들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꽤나 폭리를 취했다고 할 만한 유통업체 너희 월마트에서 좀 덜 벌면 가격 인상 안 하고도 갈 수 있지 않니? 그거 갖다 eat the tariff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플립플랍 왔다 갔다 뭐 왕좌왕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만 이 영상에서는 이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트럼프와 미국의 관료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뭐냐? 관세라는 것이 결국 price rise, 물가 가격 인상으로 가게 된다는 걸 다 인정했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것은 혹시 내심 이렇게 세게 시작해놓고 지금 90일 유예까지도 왔고 막상 관세를 그리 길게 부과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 정도는 좀 참아라. 이렇게도 뭐 좋게 해석하자면은 그래서 관세 문제나 재정 적자 이거는 뭐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니까요. 요즘 어디 미국만 국채 수익을 떠나요. 네. 일본도 지금 난리고 독일 뭐 할 것 없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나스닥으로 보시면은 그냥 기술적인 상상력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전고점까지는 한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전고점까지는 가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한 69 해서 그리드 단계까지 왔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 19, 17 이랬거든요. 그때는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갖다 수시로 점검하시면서 이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이 지수가 왔을 때 그때 매수 시점을 조율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예.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네. 이 그리드 단계에서 그러면 야 시장이 벌써 과매수네 조금 이렇게 탐욕 구간이네 여기서 터는 것보다는 경험상 네. 이게 익스트림 그리드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전부 디지털화돼서 옛날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속도계 있고 오른쪽에 RPM 표시하는 또 바늘이 있잖아요. 이거 세게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왱 그러면서 뭐 한 4, 5 막 넘어가죠. 네. 그리고 그 넘어가면 어떻게? 계기판에 빨간색으로 조심해 하는 겁니다. 그거 계속 밟으면 엔진 터져요. 예. 그러니 저쯤 갔을 때 사실은 여기저기서 보면은 또 뭐 매체에서나 여기 또 마바라들은 또 이제 막 펌프질 합니다만 그때가 이제 조금 차익 실현하고 정리할 때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네.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 조금은 아직은 조금 더 가도 되겠다 싶은 거는 이 MACD 오실레이트가 주간 차트에서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RSI도 지금 그렇게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과매수 구간은 아니고 그런 시기라서 지금 당장 이렇게 급락까지는 아닐 듯하다 하는 생각이에요. 급락까지는 아닐 듯하다. 그럼 이것도 하나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만 짧게 점검을 하고 저희 환율로 빠르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정을 보면 이러한 우려를 좀 가중시킬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감세안이 사실은 재정 적자를 네.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무디스가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네. 있는데 이게 이번 주 안에 만약에 본회의를 넘겨서 처리가 되게 되면 감세안까지 통과된다는 이 시나리오는 그 앞서 말씀하셨던 이 저울추를 더 움직이게 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환율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세한 이게 그러니까 참 그거죠. One big beautiful bill 뭐 이렇게 얘기하죠. 크고 아름다운 법안. 네. 그거 이제 확 다 집어넣었는데 어제 의회까지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강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거기서 F자가 들어갔더라고요. Don't F around 저기 메디케어. 예, 메디케어 말고 메디케어보다도 더 그거 한 거 지금. 자, 그래 됐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감세 그게 통과됐을 때 그걸 증시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감세가 통과된다? 그만큼 기업들의 이익에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그만큼 또 재정에는 부담이다. 예, 부담이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시장은 저는 지금까지 어지간한 악재는 다 이렇게 소화하는 시장으로 봐서 감세 부분에서 감세안의 통과를 시장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호재로 인식하려고 덤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환율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한다면 네. 소장님 네. 이렇게 시나리오가 진행되면 환율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나? 이게 추세상으로 본다면 예전에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예상했던 시점에선 또 멀어졌고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게 네. 하도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우리 민주앵커 보시기에 지금 미국이라기보다도 미국도 누구의 미국이냐? 바이든을 대통령이라고 내세웠던 시절의 미국이냐? 트럼프가 대통령인 지금의 미국이냐? 과도기 아닐까요? 다 아니면은 지우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말해왔던 미국은 이걸 원해. 미국이 원하는 것은 했을 때 그 미국은 제가 봐서는 4년마다 갈리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뭔가의 세력이 있어요. 오. 자, 근데 지금 미국이 강달러를 원하는 것입니까? 약달러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네. 처음 취임했을 때는 어떻게? 뭐 스티브 미란 이런 사람 뭐 말하라고 합의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피트 나바로까지 해서 관세 막 세게 밀고 할 때는 약달러를 원하는 것다 했는데 네. 베센트가 주도권을 잡기 이후부터는 레토릭 자체도 강한 달러예요. 그런 식으로 된 게 거기서 약점 잡혔지 않습니까? 저 145%까지 때려놓고 나서 금방 물러섰던 게 뭐죠? 그리고 며칠 사이에 주식 빠지죠. 주식은 빠질 수 있는데 미국채 수익률이 그때 막 급등을 하잖아요. 즉 미국채를 막 패대기 치는 모습에 달러도 급락세를 보이니까 이거 뭐 미국채 시장이 좀 시장 안 본다던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국채 시장을 얘기하니까 세상이 알아버렸죠. 저기 쫄았구나. 미국채 투매를 걱정하고 달러가 살살 빠지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모두가 달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 상황이 돼서 자, 요 슬라이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요 슬라이드의 의미는 옛날에 책대로 안 간다, 시장이. 그래서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미국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거 유로가 지금 왜 강한지 이거는 카운터 인투이티브. 이거 직관에 반하는 현상인데 그러나 정당화될 수 있어. 왜? 미국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책의 불확실성인데 일단은 지금도 100이 다시 깨지고 있는데 인덱스가 네. 달러원 지금 더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승부는 여기입니다. 1360원입니다. 1360원 공방 한번 주목하시죠. 이거 무너지면은 진짜 큰 장이 섭니다. 그런데 1360원이 쉽게 깨질까? 아직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 라인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1385원 선에서 현재 등락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 스페셜리스트 시간 준비돼 있습니다. 뭐 관세,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만 가득한 시장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될까요? 오근영 단장과의 시간 내일 마련했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환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빅픽처 그려주신 이진우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